우리가 잠시 잊고 있던 인물이 바로 현 재무장관 제닛 옐런인데, 이분이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 연준 의장이었다가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이 잘린 거,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 제닛 옐런이 평소에 이제 정치적 발언을 극히 자제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최근에 갑자기 트럼프에 대해서 막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여기저기 막 나라들에 투하를 할 것이라는 협박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관세 인상분이 미국 소비자 물가로 전가가 되는 그런 부작용이 뻔하고, 그럼 이제 트럼프는 그 부작용을 또 잡겠다고 유동성을 대대적으로 푼다는 소리인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닛 옐런이 대단히 격노했다는 이런 후문이 워싱턴 정가에 파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SNS에서는 옐런이 옐링했다고, 그러니까 옐링은 사자후급의 어떤 소리를 질렀다는 뜻인데, 하여튼 그래서 어차피 제닛 옐런과 트럼프의 악연이 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하늘 품어가지고 이제 뭐 복수 혈전에 나선다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가? 근데 실제로 그런 트럼프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제 관세 폭탄으로 중국이든 대만이든 하여간 무역 상대국을 조지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경쟁력이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그 관세가 이제 소비자들한테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그럼 이걸 다시 중앙은행발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는 이런 아이디어는 경제학적인 그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은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울증 심한 사람한테 이제 달달한 거, 뭐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초콜릿을 왕창 먹인 다음에 다시 또 살찔까봐 설사약을 먹여버리는 이런 이거 너무 듣기만 해도 거의 학대급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럴 경우 달러나 미 국채 가치가 똥값이 될 리스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 트럼프가 그 가상화폐 시장에 공들이면서 과거의 어떤 근본위제처럼 달러나 미국채를 비트코인이나 하여간 그 가상화폐에 패그 시키려는, 그 패그는 이제 그 가치를 연동시키는 이런 시도가 나올 것이라는 이제 분석도 그래서 있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지난주 내내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 여기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 K 증시까지 그 트럼프 트레이드의 몸살을 앓는 동안 유일하게 정말 시뻘건 그 불장이 나왔던 곳이 바로 코인 시장 이쪽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를 전해드리면은, 트럼프의 대외 정책 관련해서 특히 이제 대중동 외교, 이게 변수인데, 아시다시피 현재 사우디 실권자는 빈살만 왕세자죠. 근데 그 2017년도 당시에 그 빈살만이 자기네 사우디 왕실에 대해서 뭐 가까이 있는 사촌부터 작은아버지 숙모까지 대대적인 반부패 명분의 숙청 작업에 들어갔었는데, 당시 유일하게 멀쩡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빈 탈랄인데, 마침 이 빈 탈랄이 또 트위터의 2대 주주거든요. 이걸 이제 빈살만이 너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트위터에 돈 갖다 박으라고. 그 금액이 무려 19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이었는데, 하여간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할 당시 거의 그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빈탈랄이 이제 일론 머스크의 우호지분 역할로 이제 딱 기둥을 세워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면에 빈살만은 사우디 국부 펀드를 장악하자마자 곧바로 그 트럼프 사위 있죠, 제라드 쿠슈너, 그 이방카 남편, 이 회사에 2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빈살만, 일론 머스크, 그리고 트럼프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을까? 그렇죠. 바로 반유태주의. 그래서 이제 인구 3억이 넘는 미국에서 유태인 인구가 한 2% 정도인 700만 명인데, 실제로 이 700만 명이 미국의 돈줄, 월가 패권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준 의장만 봐도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노동부 장관은 그 정권 관계없이 항상 호남 출신 인사가 맡듯이, 이 연준 의장 자리도 앞에 말씀드린 제닛 옐런, 그 이전에 뭐 버냉키, 그리고 그 볼커를 창시자 폴 볼커까지 항상 유태인들만이 이 연준 의장의 몫이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연준 창설 이후 최초로 비유태인 연준 의장이 탄생을 한 게 바로 지금 현직 제롬 파월이야. 이 사람을 임명한 게 바로 또 트럼프고요. 근데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 의회에 유태인 의원들이 36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명 빼고는 다 민주당이고, 이제 트럼프가 주장하기를 바로 이 인간들이 배후에서 유태인 돈줄하고 민주당을 연결시키는
어떤 가교 역할을 한다. 거간꾼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는 유태인들의 돈을 받지 않고 정치를 해오다 보니까 계속 공격당하는 거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상식적으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화석연료에 다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그럼 도대체 지금 국제 유가는 왜 빠지는 거냐? 이거는 중동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가 이제 오페크인지 오페스인지 그 회원국들 제대로 생산량 통제도 안 되고 막 그 지경이니까 이 사우디 빈살만이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새로운 패권 확보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이게 바로 딱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뭐 사람 뇌에 칩을 이식하는 그 뉴럴링크, 그 다음 우주선 재활용하는 스페이스 X,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스타링크, 그 다음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AI 이런 쪽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그 사우디 네옴시티 이것도 또 혹시 미국 쪽에서 숟가락을 얹는 거 아닌가. 미국이 또 뭐 그런 프론티어 정신도 뭐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남의 것도 기가 막히게 또 뺏어먹는 것도 사실 잘하거든요. 러나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집에 수도관 공사 때문에 지금 동해 묵호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일 3수영을 실천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낮에 그 조금 걸어가면 어달 해수욕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혼자 막 수영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보니까 어떤 꼬맹이가 그 튜브 타고 놀다가 점점 그 해변가에서 멀어져가지고 저기 경계선 있는 쪽까지 막 떠내려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애기 아빠가 수영을 못하는지 저쪽 그 무릎 높이 정도 있는 데서 누구야 누구야 이름만 계속 이제 막 부르기만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 그래서 바로 내가 이제 출동을 했지. 고라니가 영어로 워터디어 아니야, 워터디어. 그래서 워터디어가 출동을 해가지고 그냥 어프 막 헤엄쳐가지고 그 어린이가 있는 튜브 뒤쪽으로 샥 가가지고 튜브를 뒤에서 딱 잡고 쭉 밀어가지고 바로 그 애기 아빠 앞에까지 데려다 줬어.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그 애도 놀라가지고 이제 막 어리둥절하다가 이제 아빠 얼굴 딱 보니까 이제 막 울음을 터뜨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뭐 긴장이 풀린 건지 뭐 오히려 제정신이 든 건지 하여튼 뭐 이제 그런 거지 애기들. 그래서 이제 내가 아이고 울지 마. 아저씨는 아빠 친구야. 아빠가 너 이제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온 거야. 그랬더니 좀 진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애기 아빠한테 이제 인계를 하고 보니까, 근데 사실 애기 아빠래야 봤자 요즘은 대부분 나보다 뭐 어리지 뭐. 근데 그 양반도 하여간 뭐 어리 빠졌더라고. 그래서 나는 뭐 그러려니 하고 이제 또 한참 막 수영을 어프 막 하다가 이제 가려고 나와가지고 스레빠 신고 이제 수건으로 머리 털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애기 아빠가 무슨 이따만한 빵을 그 사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씀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주는데, 근데 처음에는 아니요 하고 이제 예의상 한두 번 튕기다가 결국은 이제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이제 빵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혹시 그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그리고 막 황당한 눈치야. 그래서 저는 그 런던 고란이라는 유튜브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애기 아빠가 그러세요? 저는 뭐 보배드림 주로 보는데 근데 왜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차마 내 입으로 오늘 있었던 일 좀 미담으로 퍼뜨려 달라고, 런던 고라니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고 싶은데 도저히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서 말을 못 꺼냈다. 그래서 아까부터 좀 계속 보배드림 막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에다가 저 또 좋은 일 해놓고도 또 지가 또 다 산통 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색 정보통은 착한 생색 정보통 아닌가요? 자,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께 월요병 예방 접종을 이제 놔드려야 될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다 좋은데 지금 도대체 글로벌 증시 현주소는 어디냐, 이거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우 적절하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지만 결국 그림 한 장으로 다 정리가 되는 건데, 먼저 제목에 100% 더하기 75%는 68%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러니까 현재 금융시장의 프라이스드 인, 즉 가격 반영된 조건들을 얘기하는 건데, 먼저 100% 이게 뭐냐면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100%다.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 확률은 75%.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더한 게 바로 향후 12개월, 즉 미국 대선 다 끝나고 내년 이제 2월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 다음 연준 금리 인하도 지속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연착륙할 확률이 68%라는 소리야. 거기다 이제 민주공화
그 상하원 과반 가능성도 지금 뭐 상원의 경우는 공화당이 먹을 확률이 80%, 그 다음에 하원의 경우도 공화당이 먹을 확률은 54% 기록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나마 그 바이든 TV 토론 이후로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뭐 앞으로도 바이든 대선 후보 교체나 그런 돌발 변수에 의해서도 이거는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연준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이게 현재 100%니까 여기서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거고, 대신에 트럼프 당선 확률 75%, 이거는 조금 내려올 여지가 있죠. 그럼 이제 연착륙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그것도 내려오는 거죠. 그럼 연준의 통화 정책은 더더욱 비둘기파적인 색채가 짙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최근 트럼프 트레이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참 쏠쏠하게 수익이 많이 난 이게 어쩐지 6월 말부터 외국계에서 열심히 커버 치더라니, 하여간 K 보험업종에 대해서 모간 스탠리 분석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 일단 가장 집중하는 게 바로 실적 효과, 즉 이번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대부분 상회할 것으로 모간 스탠리가 전망하고, 그래서 탑픽은 바로 DB손해보험. 목표가는 기존 10만원에서 이번에 13만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기존 중립에서 이번에 비중 확대로 역시 올려치기. 그 다음에 삼성화재 역시 목표가 기존 39만원에서 이번에 44만원으로 상향, 투자 의견 역시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삼성생명은 기존 목표가 94,000원을 이번에 10만원으로 살짝 올리고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한화생명은 기존 목표가 2,600원을 이번에 2,800원으로 올렸지만 투자 의견은 비중 축소를 유지했고, 그 다음에 삼성생명은 목표가 10만원에 투자 의견 중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K전력주 국가대표인 LS일렉트릭에 대해서 맥쿼리 증권이 미국 시장에서 기회를 밝히자, 이런 제목과 함께 강력한 변압기 수요와 배전기기 업사이클의 수혜로 역시 이번 2분기 실적, 이 중에서 영업이익이 예상치 910억을 상회한 1,090억 원으로 맥쿼리가 전망치를 제시했어요. 그 대신에 자동화 및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부진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LS일렉트릭의 목표가를 기존 22만원에서 이번에 28만원으로 시원하게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은 당연히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맥쿼리가 신재생 에너지 쪽 수요 부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때라고 이제 그런 김에 포스코 홀딩스, 사실 철강과 2차전지 그 소재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다가 지금 거의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인데,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노무라 증권의 분석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반가운 점은 포스코가 전기차 판매 둔화로 기존 목표 대비 증설 가이던스를 대부분 하향하거나 연기했다. 그럼에도 포스코는 이쪽 전기차 소재의 밸류체인 안정화와 동시에 기술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위기를 기회로 돌리기 위해서 매진할 거다. 대신에 이제 불가피한 거는 어차피 이제 수치는 이제 수치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로 생산 능력 가이던스인데 2026년, 그러니까 내후년의 경우를 보면은 양극재가 기존 44만 5천 톤을 최근에 39만 5천 톤으로 내렸고, 음극재의 경우는 기존 22만 1천 톤을 이번에 11만 5천 톤으로 거의 이거는 절반으로 깎았어요. 그 다음에 리튬은 기존 15만 3천 톤을 이번에 9만 6천 톤으로, 그 다음 니켈도 기존 8만 5천 톤을 최근에 4만 8천 톤으로 깎았다. 여기다가 최근 금속 가격 하락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2026년 매출 목표가 기존 20조 8천억 원에서 이번에 11조 원으로 또 역시 반토막이네요. 대신 주주 환원만큼은 절대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기대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10% 중에서 6%를 소각할 계획이라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목표가 50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로 노무라 증권이 고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 우호적인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가전, TV 등의 비용 효율화로 인한 마진 상승 추세, 그 다음 자동차 OEM 신규 수주 강화, 그 다음 영업 외 항목에서 세율이나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턴어라운드, 마지막으로 이제 예상보다 훌륭한 미국 시장 침투율, 이렇게를 LG전자의 우호적 요인들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꼽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목표가는 15만 원. 자, 그럼 이제 삼성전자보다 이 LG전자가 먼저 전고점을 갈 것이냐, 그러기에는 또 그놈의 굿이 들어가는 종목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사실 이러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돈 잘 버는 자동차 전장 쪽 곧바로 물적 분할 발표 나오면 이제 또 곡소리 나는 거야. 그게 바로 평화로운 K 증시다. 돈 잘 버는 계열사에 있으면 어물적 물적 분할,
또 돈 못 벌면 바로 유상증자.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발 좀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벗어나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길에 가래침 피하려다가 껌을 밟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번 주 또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 향연이 펼쳐지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름 휴가철 막 스타트고 또 분위기상 이제 실적 호조 나오면 소산유팔, 즉 소문에 싸서 뉴스에 팔고 그 다음에 실적 안 좋으면 이제 실적 둔화 드디어 현실화 되는구나, 이제 주가 꺾일 때 됐다, 이래서 또 패고 뭐 이럴 수가 있죠. 일단 내일 월요일 밤에 버라이즌을 시작으로 화요일에 코카콜라, 그 다음에 GE, 이 GE는 이제 원전주에도 걸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후, 그러니까 우리 시간 수요일 새벽에 드디어 테슬라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의 모에서 알파벳 실적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목요일에 미국 GDP 있고, 금요일에 PC 물가 지수, 이건 이제 둘 다 연준 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칠 재료들이죠. 자세한 이번 주 한 주 뉴스 미리 보기는 내일 밤 라이브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내일 월요일 우리 정부가 두 가지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먼저 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 이제 마침 체코 원전 수주 관련 희소식도 있었겠다. 이번에 보도자료가 탈탄소 시대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융합 에너지 실천 가속화 전략 수립, 바다 안전을 위한 약속,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제조 얼라이언스 발대식, 그리고 이 보도자료 제목은 대한민국 제조 현장에서 AI 본격 확산, 요겁니다. 이제 증시에서는 요거는 스마트 공장, 뭐 무인, 워크봇, 요런 쪽이죠. 그 다음 이제 내일 통상교섭본부장이 PI 첨단 소재 현장 방문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뭐 뉴스 타기는 좋은 그림이긴 한데, 근데 항상 이런 거는 소산유팔, 많이 살 길입니다. 아침부터 괜히 이런 거 슬금슬금 거래량 뜨면서 올라가다가 막상 그 HTS 종목 뉴스에 누가 여기 왔다 딱 뜨자마자 곧바로 쳐박습니다. 그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의료용 재활 로봇 제조사 PNS 미케닉스가 공모 청약에 돌입하고요. 그 다음 내일 중국에서는 7월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가 있는데, 과연 여기서 금리가 더 내려갈 여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또 최근에 그거 들어보셨죠? 시진핑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루머가 지금 중국 내에서 막 퍼지고 있어서 이번에 공산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 시진핑 뇌출혈 관련해서는 이미 한 10년 전에 그 뇌동맥류로 스텐트 시술 그 박은 것 때문에 뭐 툭하면 시진핑 뇌출혈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글쎄 이번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유통형님 재혼했다는 소식하고 시진핑 뇌출혈 소식은 하여간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터지니까 뭐. 자, 그럼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